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 수가 국가가 됐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뭉친 주요 20개국은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처해 나가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도 황재현 기자와 전 세계 주요국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 세계 상황을 짚어봐야 할 텐데 지난 25일 전 세계 확진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벌써 이틀이 걸리지도 않아서 50만 명을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 수를 보면 현재까지 52만 명으로 집계가 됐고 사망자는 2만 3천 명 수준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집계를 보면 미국의 확진자 수가 8만 3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8만 1천 명, 이탈리아도 8만 명을 넘어서면서 8만 500여 명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 역시 이탈리아가 8,200명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이 4,300여 명, 중국이 3,200여 명 수준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어제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 수가 9,241명이었고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어나면서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가 284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3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제 6만 명대였는데 미국의 확진자가요. 오늘 갑자기 8만 2천 명, 3천 명이 됐고 중국을 넘어선 수치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만 명 수준이었던 월요일부터 매일 앞자리 수가 바뀌더니 결국 오늘 8만 3천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보다 많아졌습니다. 1만 명을 넘어선 지 일주일 만에 한 7만여 명의 확진자가 폭증한 건데요.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주의 경우에는 확진자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26개 블록의 도로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고 주민들에게 외출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8m 거리를 유지하라는 권고도 내려졌습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시내의 80개 농구장 골대도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부족한 인공호흡기 장비를 환자 2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We have approved the technology that allows one ventilator to serve 2 patients. It's not ideal, but we believe it's workable. We're also converting anesthesia machines to ventilators.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는데도 켄터키주에선 20대 젊은이들이 파티를 열었다가 한 명이 감염되는 사례가 나왔고 또 코네티컷주에서도 파티에 참석한 20여 명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서 좀 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 내 확진자 수, 환자 수가 폭증 추세를 보이면서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의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배 폭증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328만 3천 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주에 28만 2천 건과 비교하면 12배 가까이 불어난 건데요. 2차 오일 쇼크 당시인 1982년에는 69만 5천 건, 또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도 65만 건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주에서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고 또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을 영업을 중단시킨 결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2조 2천억 원 규모, 우리 돈으로는 2,7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상원이 통과시켰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상원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만장일치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2조 2천억 원 규모, 우리 돈으로 2,700조 원 규모인데요. 미 연방정부의 한해 예산이 4조 달러 정도니까 이에 절반 수준을 한꺼번에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중소기업과 핵심 산업의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고 또 미국 납세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게 골자인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주요 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5천억 달러, 또 중소기업 구제 패키지에 3,670억 달러, 병원에 1,300억 달러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네. 또 연소득 7만 5천 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1,200달러씩 지원하고 어린이에게는 최대 500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실직자는 4개월간 실업보험금을 받게 되는데요. 하원 표결은 현지 시간으로 27일 이뤄질 예정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곧바로 서명하겠다고 해서 금년간 발효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유럽 상황도 살펴보면 전 세계 누적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이탈리아, 그 뒤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제2의 이탈리아가 되고 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는데 이렇게 스페인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나요? 네, 현재까지 확진자 수를 보면 5만 6천 명, 사망자는 4,100여 명 수준입니다. 이렇게 상황에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스페인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3주 더 늘려서 4월 12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생필품이나 약품, 또 출퇴근 목적 외에는 자택에 머물러야 합니다. 당초 스페인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지난 14일부터 15일간, 그러니까 오늘까지였는데 추가로 더 연장이 된 겁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치명률이 10%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북부의 룸바르디아주 베르가모시에서는 지난주에만 313명이 숨져서 하루 44.7명꼴로 숨지는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아울러서 의료 시스템이 임계치에 다다르면서 밀라노 당국의 경우에는 타 지역 주민의 시신 화장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영국에서는 왕위 계승 서열 1위인 찰스 왕세자까지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이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국 검찰은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을 악용해서 고의적으로 기침을 하게 되면 이 폭행죄를 적용해서 최대 징역 2년형에 처하겠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유럽 전체로 보면 48개국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3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 전 세계 10억 명이 외출 자제령에 처해졌다 이런 통계도 있는데 인도에서는 전국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인권 침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인도 당국이 대처하는 모습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13억 인구 대국 인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국 봉쇄령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놨는데 이를 어기고 밖에 나온 시민들에 대해선 얼차려를 주는 건 물론이고 매질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경찰이 사정없이 때리고 또 얼차려를 받기도 하는 영상이 지금 보이실 텐데요. 예. 아무래도 열악한 의료 여건이나 또 밀집 주거 환경 때문에 이 확산이 되면 대책이 없다는 점을 우려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걸로 보여집니다. 인도 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कोरोना वायरस की संक्रमण साइकिल तोड़ने के लिए कम से कम 21 दिन का समय बहुत अहम है। अगर ये 21 दिन नहीं संभले तो देश और आपका परिवार 21 साल पीछे चला जाएगा। 네, 현재까지 인도 확진자 수는 722명, 사망자는 16명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전 세계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4.15 총선이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가 불가능한 나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 이탈리아 대사관 등 17개국 23개 재외공관 재외선거사무소를 다음 달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독일과 스페인, 또 아일랜드, 영국, 콜롬비아 등이 포함되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령 괌의 주하간야 대한민국 출장소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들 지역의 총 선거인 수는 18,392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중국 주 우한 총영사관의 재외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한 이후에 이번이 두 번째 결정이 된 건데요. 네. 아울러 52개 공간에선 투표 기간도 기존 4일에서 6일에서 1일에서 4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국내에선 오늘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요. 관계 당국은 앞으로 자가격리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찰은 격리지를 무단 이탈하게 되면 코드 제로를 적용해서 긴급 출동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 코드 제로의 경우에는 강력 범죄가 발생했을 때 네. 어떤 그 관할지나 기능을 불문하고 경력을 투입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유학생 모녀가 이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한 채로 제주 여행을 다녀와서 크게 논란이 일었죠. 이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 소송의 규모가 1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20개국의 정상들 어제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열었었죠. 어떤 내용이 오갔습니까? 네, 코로나19 비상사태에서 주요 20개국이 어제 오후 9시에 특별 화상 정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을 했는데요. 정상들은 이번 성명에서
코로나19가 각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 그리고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신속하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공감대를 형성을 했는데요. 이들은 연대의 정신에 입각해서 투명하고 강건하며 또 과학에 기반한 대규모의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아울러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해서 다음 달 장관 회의에서 공동 긴급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정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